안녕하십니까. 2025년 4월달입니다. 개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합니다. 4월달 오른쪽부터 살펴보기를 하죠. 월살에 지지가 충이 되는 그런 운세입니다.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수살이라고 합니다. 별일 아닌 일도 좀 서운하게 느껴지기 수 있겠고, 또 무기력한 그런 기분과 외로움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 고수살 기운에서는 그 씨가 마른다, 이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결혼이나 약혼식, 돌잔치 같은 좋은 의미가 있는 이런 행사는 좀 불리한 시기다,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거기다 이렇게 지지가 충까지 함께하네요. 지지가 충이 된다는 게 어떻습니까? 자기 자신이 좀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직장에서는 그 모함이나 좌천, 명태 같은 이런 일도 생기기 수 있겠고, 가정에서는 그 불화나 갈등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그 캄캄한 밤중에 달빛을 얻은 격이라 가지고 뜻밖의 횡재수도 따르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니까 조금 위로하면서 이 한 달은 좀 신경 써서 보내셔야 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4월 한 달 동안의 개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. 80, 68세 되시는 분들, 무술년에 태어나신 분들이죠. 황식기에 해당하고요. 12운성은 관대지에 속합니다.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가 자라가지고 학교에 가는 그 정도의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막 사회로 진출한 그런 단계다 보니까 자신감과 도전정신도 넘치고 또 열정적이고 부지런해가지고 새로운 일을 추진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이런 시기에는 그 취업이나 승진, 또 금전적인 혜택 같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 가지고 좀 이 일을 경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,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20세, 80세 되시는 분들 병술년에 태어나셨고 적식계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역시 건대지죠. 자,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. 자, 32세, 92세 되시는 분들 갑술년에 태어나셨고 청식기에 해당하십니다. 천지중이 함께하고 12운성은 쇠지에 속하네요. 이 천지중 같은 경우에는 하늘도 깨지고 땅도 깨진다고 그럽니다. 뜻밖의 사건이나 사고, 건강 이상 상당히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, 더불어 손재수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,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시기에는 그 가급적 대인관계 좀 줄이시고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한 달 보내시는 게 좀 유리하겠다 볼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12운성은 쇠지에 속하죠.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실력과 능력은 있지만은 투지가 조금 약해지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, 또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또 타인을 잘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거절을 못해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,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44세, 104세 되시는 분들 임술년에 태어나셨고 식기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묘지에 속하네요.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판단력과 추진력도 좀 부족하고 추진하는 일도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시기에는 그 무리한 욕심이나 지나친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작은 것에 집착하다 보면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겠고, 또 실속만 추구하다 보면은 또 인간관계에 무리가 따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 쓰시면 좋겠다,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56세 되시는 분들 경술년에 태어나셨고 백색계에 해당하십니다. 천동지충이 함께하고 12운성은 양지에 속하네요. 이 천동지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잘 풀리는 듯한 그런 일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꼬여드는 그런 기운입니다. 이렇게 천동지충이 오는 이런 기운에서는 처음에 조건이 좀 그럴듯하거나 외관상 좋아 보이더라도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,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12운성은 양지에 속하죠.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태아가 모태에서 자라는 그 정도의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모친의 보호를 받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낙천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, 또 물질적인 부분에서 운이 따르는 시기라 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지정적인 여유가 있는 좋은 시기지만은 주변 사람들의 보살핌이나 관심이 좀 절실한 그런 시기일 수는 있겠다,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4월 한 달 동안의 개띠분들의 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2일날 천살에 형살이 오네요.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으로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형살까지 있다 보니까 건강관리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볼 수 있겠고요. 자, 4일날 월살에 여기는 육합입니다. 가까운 사람들, 특히 그 이성의 도움으로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, 소개팅의 기회가 생기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겠고요.
자, 5일날 월살의 충입니다. 월살이니까 어떻습니까? 그냥 있어도 조금 고독한 그런 기운이 드는데 이렇게 충까지 있다 보니까 부부간의 불화와 갈등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. 자, 6일날 망신살의 원진입니다. 이 망신살 같은 경우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이나 명예가 조금 손상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운인데 이렇게 원진살까지 있다 보면은 정말 망신만 당하고 마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날은 처신관리 상당히 좀 신중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. 자, 7일날 장승살의 삼합입니다.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나 낯선 사람들이 도움까지는 좋은 하루라 가지고 보편적으로 이런 날들은 어떤 일을 주인해도 잘 풀려나가는 대결한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. 8일날 반한살의 형살이죠.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한 일들에 대한 대가가 따르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형살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너무 무리한 그런 탓에 건강에 좀 문제가 따를 수 있는 그런 운도 포함이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건강관리 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. 자,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11일날 육해살에 여기는 방합입니다.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뜻은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방합을 인해 가지고 좋은 기운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그 답답한 상황을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들의 도움으로 조금 해결하고 그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쪽에 보이는 이 부분은 개띠분들의 4월달 한 달 동안에 그 생각 재화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. 4일날 같은 경우는 재생관이고 이렇게 날짜들이 있죠. 이런 날들 각기 그런 기운들이 조금 강한 날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 쓰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재생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? 제가 관을 생활하는 그런 기운이니까 여자분들은 남편한테 내조 잘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또 남자분들은 아내의 도움이 상당히 좋은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재생살이죠. 이 재생살 같은 경우는 제가 살을 생하는 그런 기운이니까 남자분들 같으면은 그 여자나 아내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 좀 받는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겠고 또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? 남편한테 내조 잘하고도 싫은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루니까 이런 날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식상생제입니다. 여기 1일 12일이죠. 여기 식상생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노력이나 파술 아니면 재능으로 인해 가지고 죄를 정하는 그런 경우니까 말 잘해 가지고 인사받을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. 자, 살인상생입니다. 이 살인상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인내로서 극복하고 그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. 코피나게 그 공부를 했더니 어떻습니까? 공부할 때는 힘들었지만은 성적이 올라가서 기분이 좋았다. 그 정도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여기 관인상생입니다. 이 관인상생 같은 경우에는 그 관의 인정을 받는 경우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인정을 받아가지고 상사들이나 직장의 그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루도 될 수 있겠고 또 여자분들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각종 신살에 대한 그런 날들입니다. 이 천을기인 같은 경우에는 어렵거나 힘든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이런 날은 시험을 보거나 선거 같은 거 아니면은 중요한 행사 같은 거 이런 날 치르시면은 도움이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. 여기 압록 같은 경우는 뜻밖의 재물운이 따르는 그런 기운이니까 복권을 사더라도 이런 날 사면은 좀 도움이 되겠다 볼 수 있겠죠. 자, 여기 문창 같은 경우에는 학업운이나 시험운이 좋은 그런 시기니까 이런 날은 공부를 하거나 시험 보거나 선거 같은 거 이런 날 선택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. 이 도화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좀 돋보이게 하는 그런 기운이니까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할 때 이런 날 잡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. 여기 공망 같은 경우에는 노력에 비해서 결실이 좀 부족한 그런 기운이니까 이 공망되는 이런 날들은 계약을 하거나 중요한 행사 같은 거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 볼 수 있겠고요. 요 백호살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각종 사고수로 보기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하거나 나들이 같은 거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더불어 부부간의 불화와 갈등도 좀 신경 쓰셔야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2024년 4월달 한 달 동안의 개띠분들의 4월달 운세 살펴봤습니다.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